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리학에서 수가 없는 사주, 수가 없는 사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수가 없는 사주라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주는 을묘생이에요. 갑인 월이고 을묘일주이면서 병술시입니다. 이와 같은 사주 중에서 지금 수가 없어요. 물론 금도 없습니다만 오늘은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취미 있는 사람은 보셔도 되고요. 기존에 명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나 또 명리학을 다 하고 철학관 운영하신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본인이 을목이에요. 이 화초나무예요. 화초나무. 굉장히 강한 사주죠. 힘이 강한 사주다.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목의 걸록입니다. 이게 걸록. 힘이 강한 데다 걸록까지 왔으니까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런 힘이 강한 데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됐어요? 밥을 두 그릇 먹은 거예요.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여기다가 도와주는 오행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생모 절대 물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힘이 강한 데다 다시 도와주니까 너무 힘이 강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복으로 말하면 이 복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넘쳐 흘러버려요. 그래서 수가 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수가 없는데도 수가 오면 안 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떤 사주는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주가 강하면은 고집이 많이 세지죠. 고집이 아주 세져서 누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전문성 기술을 확실하게 갖춰야 됩니다. 직업으로. 기술도 여러 가지죠. 두뇌는 좋아요. 두뇌는 매우 총명합니다. 총명하다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나무 밑에서 일을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가서 석 달, 두 달 채우기도 어려워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면은 부모도 이런 아이를 사춘기 때 키울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집불통으로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두뇌는 있는데 이 힘이 강해서 고집이 세서 안 한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알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불화형으로 돼. 불화형. 화합이 안 돼요. 이 사주 보러 오면은 이런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왜 공부 안 하냐, 왜 말 안 듣냐 해봤자 안 들어요. 고집이 세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이라면 이 사주가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강한 사람한테 치면 같이 맞부딪히잖아요. 강한데 내가 쳐봤자 내 손만 아프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럼 치지 말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운을 빼줘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밖에 약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학생이다 하면은 그래도 일찍 왔으면 일찍 왔네 하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잘 먹네 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또 책상에 앉았을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책상에 앉았네, 공부하든 안 하든 간에 칭찬만 해주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 자식 올바르게 키우려면. 천불이나 하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니까. 고집스럽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나 어른이라면 이거 천방지축. 누구 말 안 들으니까 지 맘대로 하죠. 응? 결혼을 시켰더니 어떻게 결혼시켰더니 마누라하고 다투고, 마누라하고 못 산다고 이혼하고, 그런 일이 꼭 벌어집니다. 이런 사주가.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살려면은 딱 전문성 기술을 가져서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고,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고집 센 사람이 간섭 덜 받은 일을 확실한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냐. 결혼,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하고 싶죠, 누구나.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일찍 결혼하면 실패하죠. 이 성질이 이러는데 되겠어요?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지라도 자기 성질이 그러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이기적이 그 한자로 뭡니까? 이로울 이자이 아닙니까? 몸기자. 어?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 배려심이 없다 이거죠. 배려심. 결혼하려면은 가까운 것부터 배려를 키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혼 3번 또는 4번까지 해도 성공을 못하는 사주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명리학인데, 쓸데없이 살이나 얘기해서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뭐 나쁘다, 그 이듬해 가도 또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어디가 나빠? 문서가 나쁘대? 그냥 성질, 타고난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을 알아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자, 을목이라는 거예요. 을목. 을목은 화초나무라고 했어요. 초목이에요. 초목. 자,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을목은 양과 음이라는 건, 양은 적극적이고 음은 소극적이고,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초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목이라면은 이 큰 소나무처럼 나무죠. 음은 소상하고 솜씨가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마음으로 소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째째할 때가 있다 이거지. 본인들은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능력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을 굽히지도 않은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두뇌가 청명하고 재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내가 작은 나무니까 내가 좀 양보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작은 화초나무이면서 큰 나무다고 우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로 못 이겨 이 사람을. 부인이 부모도 못 이기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우선 직업부터 잘 갖추고 성격을 이 배려심을 갖춰둬야 돼. 억지로 갖춰야 한다. 일부러 갖춰야 한다 이거죠. 내가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우는데 공부도 배우는데 내가 나쁜 성격을 왜 먹고 치냐 이거죠. 사주학이라는 건, 사주라는 건 고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고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가깝게 아는 사람은 내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자존심이 엄청 가. 나는 자존심 하나 빼면 없이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다 눌러놓고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배려심을 키우면서 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고 왔어요. 74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에 본인이 성인이 본인이고 또한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는 절대 야단하지 마라. 안 들은데 야단을 왜 하냐 이거지. 안 들은데 내 부모는 속 터지죠.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그런데 그나마 이 사람 편에 들어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가지고는 이제 목은 간입니다. 간. 간장에 해당되죠. 목은 간장에, 인체로 간장에 해당돼요. 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이 그 해독을 못 해줘요. 간이 약하니까. 너무 많은 것도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담배 펴도 안 됩니다. 이 사주는 큰일 납니다. 일찍 죽든지 잔병을 많이 앓고 삽니다. 그런 거 하면은. 두 번째, 화도 없고, 화는 있죠. 금이 없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운은 이와 같이 화가, 목이 강하기 때문에 목생화해서 화가 용신입니다. 그 다음에 토도 희신이고, 그 용신과 희신은 운이 좋다 이런 뜻이니까 같이 맥락을 가면 돼요. 용신 희신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 좋은 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의 운세가 화, 토 이와 같이 좋은 운세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21년 운세는 어떠냐? 올해가 신묘년입니다. 요 신이 활동하는 것이고 이게 지지가 가정운이에요. 자, 활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힘이 강하니까 긍긍목 해주니까 아주 좋은 운세죠. 가지를 쳐줘요. 가지를 쳐줘서 그래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죠. 그래서 요 신금은 가장 좋은 운세라는 거예요. 이런 사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생화, 목국토 해도 이 운도 이 오행도 좋지만 이와 같이 신금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운세를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민년 이 물이잖아요. 수생목 하잖아요. 이 수생목이 나를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배가 터져서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먹게 배가 터져 있는 사람한테 또 밥을 주는 격이니까 내년에는 운세가 나쁘지. 어떻게 나빠요? 운세가 나쁠 때는 내가 문서를 계약했는데 시비가 생기고 이사를 가는데 또 거기 시비가 생기고 또 투자하는데 그냥 손해보고 부부간에 싸워서 이게 이별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운세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가. 그대로 진행해. 현재까지 그대로 가는 대로. 그러면 탈이 없는 거예요. 운세가 나빠도. 그러나 내가 운세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막 사업을 한다고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그냥 아주 막 땡깡 놓고 막 요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막 협박도 하고 부모를 100%다 까먹죠. 운세가 너무 나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가 필요 없는 사주인데 수가 오잖아요. 내년 내후년은 개 임묘 개묘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세를 알고 자기를 알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거짓불통만 고치면 잘 되는 거예요. 거짓불통 이기적인 거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 실패합니다. 결혼해서 세 번 싸우면 가출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속연머리가 좁아요. 거짓이 세도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지면은 물론 이제 건강도 조심해야겠지만 잔병이 많아요. 한 5행이 이렇게 많으면. 그러나 고집불통 요 성격을 고쳐야만이 잘 된다. 고치지 않으면 일생을 결혼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또 다음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